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는 혁신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두 분의 발표와 그 다음에 패널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컴퍼니 R의 김진호 회장님, 여러분들 그 골드뱅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창업자이신 김진호 회장님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별로 안 좋죠? 제가 목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세미나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 있어가지고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일단 혁신성장 방안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얘기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DJ 우리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혁신성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혁신성장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스타트업이나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앞으로 저희가 그 컴퍼니 R이랑 그릇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그릇으로 하든 좀 고민 중인데, 이제 매월 한 번씩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있는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그 대안들이 있으면 또 뭔가 울림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매월 한 번 정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이번 달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달에는 지금 강사가 섭외가 돼 있는데, 일단 DJ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IMF 있을 때 경제수석했던 분이 있어요. 김태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태동 수석이 이제 강의를 해줄 거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가면서 지금 문제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있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하면 이제 처음엔 좀 적고 인원들이 좀 많아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좀 진지한 고민이고 또 그게 필요한 고민이라면 몇 사람이라도 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또 그게 또 영향력이 있다는 게 생각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정부가 크게 문제가 크게 두 개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하나는 혁신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조금 소득주도 성장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포용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포용 성장을 얘기하면서 거기 중에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그게 뭔지,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피게티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피게티. 혹시 보신 분? 이 사람이 1971년생인데 지금 현재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핫하다는 사람이에요. 21세기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막스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막스 베버를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왜 인정을 받냐면 딱 하나예요. 주류학의 경제론의 방법으로 주류학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피게티 얘기를 계속하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잘생긴 남자인데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는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젊죠. 71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 뭐냐면, 지난 300년간에 수집되는 모든 경제 수치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를 전부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능했냐면 일본. 이 통계가 있으니까 가능했죠.
중국 이 통계가 있으니까 가능했고 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세무 자료. 그래서 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인구하고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거를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면 딱 요거예요. 요 곡선, 요 위에 보면 크루네츠 곡선이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이게 주류 경제학이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불평등하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활성화되면 이 불평등도는 줄어들게 돼 있다. 라는 게 크루네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경제 발전들을 해오고 그 이론에 따라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재벌을 성장시키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잖아요. 아랫목 이론. 그래갖고 아랫목에서 군불이 떼지면 윗목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이론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 시간이고 뭐 경제 시간에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피게티가 증명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건데 1950년대부터 1940년대부터 1950년대를 제외하고는 불평등도가 계속 가속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크루네츠는 언제를 보냐면 1950년대를 봤어요. 1950년, 40년대, 50년대 모든 경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불평등도가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피게티가 계속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하는 그 방법대로 모든 자료를 다 모아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게 아니야. 그게 일종의 외적인 일이고 도리어 불평등도는 계속 강화돼 왔어. 근데 그게 강화되지 않을 때가 언제였냐면 공황 때. 그다음에 1950년도에 전쟁 때. 그때는 그 불평등도가 낮아진 거죠. 그때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넌 이상해. 그래서 도리어 크루네츠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인데 지금 곡선이 이렇게 U자형으로 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경제학 이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경제에 대한 방법론도 바뀌고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면 요 상수 하나 외우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굉장히 좋아요. R이 G보다 크다. R이 뭐냐면 리턴이에요. 리턴이 뭐죠? 자산. 그다음에 그 현금으로 갔을 때 이자 수익. 이런 거를 그 R이라고 해요. G는 뭐죠? 그로스. 성장. 그러니까 성장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 자산으로 가들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극복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피게티가 증명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건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끔찍해요. 이게 극복된 사례가 우리가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이 피게티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상황이 언제냐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때예요. 1년에 15%, 10%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업가들이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새로운 그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불평등도는 낮아져요. 그런데 이게 6%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격차가 무지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R이즈보다 커지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6%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앞으로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질 가능성이 현저히 크죠. 자,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옆에 있는 도표를 보면 그냥 표만 약간 봐주시면 되는데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90%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20%도 넘기면 75%예요. 그중 1%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냐면 75%예요. 무지막지하죠. 자산, 왜 근데 그렇게 할까요? 이거를 보면 돼요. 이 자산이 훨씬 더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지금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1%는 누굴까요? 자, 5대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군 6대로 들어오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한 60%를 가지고 있어요. 자산에.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지미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이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삼성 텔레비전 켜고 또 삼성이 만든 아파트에서 자고 삼성이 만든 TV를 보고 삼성이 만든 핸드폰을 끼고 또 삼성이 만든 건설한 빌딩에 출근해서 삼성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게 건강한 경제인가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거죠. 왜 대기업이 지금 한번 이 다음 얘기는 우리 뒤에서 할 거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대기업 투자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간단하죠. R이 G보다 커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인원을 더 늘려서 생산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우리가 하나를 깨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대학 때 혹시 경제학 좀 학생운동 하신 분 있나요? 막스의 생각 중에 이론이 뭐냐? 모든 수익의 근원은 뭐다? 노동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기업이 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를 착취해야죠. 착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돈이 안 벌려서 채용을 안 해야지, 이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웃기죠. 지금의 주요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나 줄었냐면 6,500개에서 5,600개까지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줄어요. 근데 국내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금융사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시중 점포는 줄어들고 점포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을 하죠. 여기 보험업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이 보험이 우리나라 최대 이익을 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인원은 어떻게 했어요? 6,000명 이상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되면 그 노동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당연히 인원을 더 늘려야죠. 근데 인원을 늘리질 않아요. 이거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그 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쓴 돈만 해도 무지막지하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일자리를 봅시다. 이 통계를 그냥 한번 보면 되는데 우리 일자리 많아요. 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하는 사람과 저기 미스매치가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의도에 식당을 하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여의도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사람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인건비가 얼마냐면 연봉 뭐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시급 10,000원 넘은 지 오래됐어요. 주방장급이면 400만 원이 넘어. 근데 안 와요. 그 서빙하는 아줌마도 무시하지 마세요. 270만 원이 넘게 받아요. 설거지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원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일자리가 30만 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교포나 이런 인력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는 좀 낮춰서 글로 들어가고 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지원해 줄게. 모자르는 월급은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런데 왜 안 들어갈까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공무원 지금 9급 옆에 있는 게 9급 그 경쟁률이거든요. 제가 7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근데 장담컨대 9급이 지금 하는 일은 고졸로 충분해요. 고졸이 해도 과해요. 9급이 하는 일을 보면. 제가 9급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9급에 고졸 하나도 거의 없어요. 경쟁이 딱 심해지니까 그것도 9급 보는데도 한 2년 저기 영등포 가서 공부해야지 9급 된대. 왜 그럴까요? 이 미스매치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여자분이 딱 한 분 계시니까 이 미스매치의 원인이 뭘까요?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안정을 추구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몇 명이 있냐? 그 군에 몇 명 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군부대 군이 몇 명이죠? 네, 60만 명 되죠. 줄여서 이제 46만 명으로 만든다는데 현재는 6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노량진에 몇 명 있는 것 같으세요? 노량진 고시촌에 거기가 30만 명이 산대요. 자, 그러면 젊은 인구라는 게 있는데 자 60만 명 군대가 있고 30만 명 노량진 가서 그 청춘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떨까요? 이 지미 로저스는 그걸 보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답은 어차피 그 혁신성장에 있는데 그 혁신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창업에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업가들이에요. 스타트업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스타트업들이 새로 기업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만이 답이에요. 자, 이러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과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산가가 계속 자산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럼 세습이 돼요. 그렇죠? 자산이 자산으로 이어지니까 세습을 하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부가 세습이 되는데 부만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세습이 돼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땅콩 회항을 보고 굉장히 열받았죠. 어떻게 저런 싸가지 없는 분이 온갖 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다음 아이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마치 깔심에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열정적이야. 우리 지주는 성격이 이래.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상상력을 더해서 영주의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영주의 초약권. 자기 안에 있는 소장농을 그 첫날 밤은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영주가 힘들고 나이가 좀 들었어. 그 초약권이 어떨까요?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광이었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영주는 도망가고 막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영주는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런 사회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과점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세습화되고 규정화되면 하나의 계층이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것도 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문명의 종말, 시빌레이제이션,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종말을 의미해요. 그게 로마에서 보여준 애고,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은 뭐겠어요? 그 다수가 그런 일반적 저게되는 거, 과점화되는 것들을 늦출 방법을 찾든지, 방법을 뒤집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가 생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혁신성장이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벤처기업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기업이 38,000개고 매출액도 뭐 이 정도 되고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외국의 통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걸 봐야 돼요. 3년 후 생존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김민석. 네, 맞아요.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을까요? 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 3년까지는 돈을 잘 줘요, 국가에서. 창업 작업 뭐 이런 것 작업을 열심히 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3년쯤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기업 모델 만들고 상품이 하나쯤 나왔죠.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고 공장 만들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딱 그때부터 돈이 없네요. 가서 달라고 하면 3년 지난 기업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준다고 해요. 그럼 중견기업이, 그러면 은행에 대출해 주려면 언제쯤 되냐면 중견기업쯤 가야지 대출을 해줘요. 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매출 한 200억 정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어도 되지. 근데 지금 딱 팔아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든 그 돈이 없어요. 아무도 대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온실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걷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왜 창업을 안 할까요? 애들이.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창업을 했는데 똑똑한 애들이 다 죽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창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창업을 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문제는 이게 그거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옆에 있는 가족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게
야, 얘 사업하는 놈도 하나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또 답도 뻔해요. 답은 시장에 있어요. 지금 벤처기업, 벤처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뭐 9조 7천억 뭐 하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고 시장에 또 유동성 자금이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저기 앞에도 뭐 저기 코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코인에 쏟아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코인 거래량이 한창 거래 많이 될 때 30조. 전 세계 코인 거래 시장에서 1위. 왜? 우리나라 분들이 저기 아주 굉장히 강해요. 그 성장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놀랍도록 강해요. 자, 요거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지금 응답하라 1987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있었죠. 뭐 내가 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 김영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사진이 금모으기 하는 거예요. 자, IMF를 금모으기를 통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금모으기 통해서 이긴 것 같잖아. 국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금을 모아서 내 돌반, 우리 집도 돌반지 다 내놨거든요. 우리 애들 3명인데도 돌반지가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때 다 내놔가지고. 그때 둘 내놓고 그 다음부터 금반지는 안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금 모아서 된 것 같아요. 이게 대국민 사기 그게. 금 모아서 적자가 났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가가 더 올라가지고 금시가가 그게 우리를 이기는데 하등에 도움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좋았냐면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했죠. 야, 저 나라는 나라가 어렵다니까 저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재기하는 그리스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IMF 모았다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금을 모으네.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인도는 올려놨어요. 그래, 저기 한번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렇지만, 근데 그 신인도 갖고 돈이 움직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뭐가 그거를 키웠나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그 학번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시장의 붐은 뭐냐면 그냥 시장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스닥 붐이 일어났어요. 19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당시에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 있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전체가 2천억이 안 됐어요. 시가총액 거래량이 아니라 시가총액 전체가. 근데 거기 그때 누가 있었냐면 현대건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거의 다였어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7억. 그것도 현대건설이 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한 일이 골드뱅크를 가지고 했던 일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주겠다 해서 뭐 벤처기업 1세대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어요. 1140명한테. 그래서 10억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상장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적자가 26억이 나고 있었고 매출 10억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코스닥은 그 기업을 미래를 보고 상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상장했더니 어땠냐면 전체
우리는 1114명이 1140명의 주주가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맨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10배로 느네. 그러더니 계속 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게 저도 오늘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올해가 한 20년 만에 본 페이지에 골드맨 진짜 촌스럽죠. 저 사이트거든요. 저기 동글동글 돼 있는 게 돈이에요. 저걸 보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죠. 디자인이고 뭐고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모아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야후 붐이 불고 인터넷 붐이 부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40일 동안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40배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4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2000년까지 기업들이 계속 코스닥에 들어와요. 그게 다음,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 20년 전에 있는 그걸로 지금의 우리가 20년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금 모여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그 기업 모델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딱 그것만 우리한테 보여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어땠냐면 이 시장이 이걸 거꾸로 갔어요. 코스닥에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지금 또 들어가면 또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있는 그 이전의 구조, 이전 정권까지의 구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저히 상장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이 상장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쩌다 그걸 넘어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넘어선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걸 맞추려니까 수익이나 이런 걸 맞추려니까 폭발 가능성이 적은 기업만 상장이 돼요. 그래 기업이 폭발하지 못하니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책이 뭘까요? 그 대책은 여전히 1997년도에 있어요. 뭐냐면 답은 또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답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답이 돼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의 제가 대안을 얘기하면 지금의 코스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1부 시장, 2부 시장으로 너무 그 시장 자체가 갖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답은 그 안에 있는 시장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이 코넥스에 지금은 뭐가 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게 다 풀려 있는데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전문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고래들만 있는 거예요. 피라미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그래야 이 생태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고래들만 있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으로서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생태계 속에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이제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면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투자의 속어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동성이 없는 곳에 유동성이 부여되면 시장은 수배로 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기업 규모 자체가 커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이 혁신 성장의 답은 이 투자자들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시장 속에서 그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고 투자된 자금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지금 가능성이 20년 만에 최초로 생긴 거예요. DJ 정부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시장은 어땠냐면 시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 왔는데 이 정부에서는 꼭 이 정부에서만 그걸 풀고 있어요. 저는 이 코넥스의 일반 시장으로서의 전환이 내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그러면 선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 정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 그 방향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이제 좀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뭐가 있냐면 그것도 20년 전에 DJ가 한 정책인데 DJ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모뎀하고 있을 때요. 뚜릿뚜릿뚜릿 해가지고 PC통신하고 있을 때 나무들이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ISDN으로 바뀌고 ISDN은 3개월도 못하고 바로 없어지고 ADSL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번 일본은 ISDN을 몇 년을 했냐면 5년을 했어요. 그로부터 NTT 도코모가 그걸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ADSL, 저쪽은 ISDN. 속도가 몇 배 차이 나죠?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최소 40배, 빠른 건 100배.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격차가? 당시에는 심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곳이 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회선을 가진 곳이 됐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됐냐면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모든 기업들이 어디 와서 봐요? 다 한국 가서 테스팅이래요. 그래서 프로게임단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여전히 그 프로게임 올림픽은 여전히 한국에서 해요. 지금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한국은 그런 속도에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테라 얘기를 하는 게 좋죠. 테라급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인프라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잖아.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집이 200m마다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인터넷선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선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위아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소켓만 바꿔 끼우면 돼요. 압도적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 속도의 전략을 피면 우리가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시장인데 여전히 투자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투자 시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선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는 것, 그거 하나와 속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 대안이 우리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금융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속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대안을 얘기하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나가면 제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제가 나가라고요? 네네네. 전송해서 빠지는 건가? 네. 클릭을 하시면 저쪽에 어디? 체크되어 있는 거를 풀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앞에 김준호 회장님의 제가 두 가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빠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게 관건이라고, 그래야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사실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꼭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사내 유보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내유보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익잉여금하고요, 자본잉여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100억의 매출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1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10억을 통장에다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린 이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잉여금은 뭐냐? 근데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주식을 상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식은 액면가로 되어 있거든요. 액면가가 1,000원짜리 주식인데 이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니까 5만 원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주를 상장을 하면 약 49억 원의 자본잉여금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는 둘 다 사내에서 가지고 있자. 이 용어를 우리는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사내유보금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유보했을 때 몇 퍼센트를 나라에다 내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일인데요. 미국은 15%, 일본은 체급에 따라서 10에서 20%, 우리랑 비슷한 체급의 나라인 대만은 10%.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약속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2001년 11월 31일 날 유보금을 폐지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누가 그랬나 봤더니 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이거 누가 복귀시키려고 하는지. 폐지 전에요. 대한민국은 91년도에 25%를, 94년도에 15%,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지를 한 겁니다. 이거 누구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2018년 거래 금액이요, M&A 투자한 거래 금액이 57% 급증했대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M&A 기업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33조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51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장을 했어요. 맞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죠? 그냥 할게요. 여기가 2019년도에, 이거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바웃으로, 이거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바웃으로 2019년 100조를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연초에 벌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12조 원짜리, 그 다음에 가격은 안 나왔지만 LGU+가 CJ 헬로 모바일을,
또 넥슨이 약 15조인데 지금 중국에 팔릴지 국내에 팔릴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벌써 3, 40조가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삼성생명 쪽에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재벌에서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토지, 땅. 네, 그걸 다 팔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럼 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돈은 많아져요. 대기업이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투자할 시점이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내유복은 뭐 뉴스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막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은 또 투자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멈출까요? 예, 사실 저희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기존 판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R은 G보다 크다? 예,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1억을 벌어요. 상대방도 1억을 벌어요. 근데 선생님이 올해 1억을 다 썼어요. 저 사람도 다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예, 0이죠. 근데 그분은 재산으로 100억을 물려받으셨어요. 그럼 그분은 이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이게 10년, 100년 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R은 G보다 크다? 예,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든 사람이 잘 살자? 그건 아니에요. 이건 힘들어요. 그렇다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시장에서 누군가 좋은 경험, 잘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시점, 즉 지금 이 시기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셨던 우리 김진호 회장님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런 형식도 재미있죠. 궁금하신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얘기들 중에서 일단 궁금한 얘기들을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들 얘기도 좀 해나가고 하죠.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얘기한 것들 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정부의 지원이라고 당시에 DJ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유동성을 늘리는 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IMF 때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남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있을 부작용을 미리 알고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몰핀을 주잖아요. 근데 몰핀의 부작용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근데 죽으면 끝이니까 그걸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해결을 이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지금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M&A나 그리고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또 M&A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것도 수익이 나야 해요. 수익이 난다는 일을 어거지로 하는 자본이 있을까요? 총을 들이대도 안 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지금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전에 중정이 있을까요? 지금 국정원이 있을까요? 예전에 중정이 훨씬 세겠죠. 예전에 삼성이 있을까요? 지금의 삼성이 있을까요? 지금의 삼성이 몇 배로 세겠죠. 그러면 게임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거죠. 그거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림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 네이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야놀자도 지금 들어왔어요. 나는 그 저기에 보면 야놀자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딸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식당 가서 일하기 싫어하고 저기 가서 노가다 하기 싫어하는 거지, 새로운 혁신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걸 싫어하느냐? 간단하죠. 3년 뒤 망하니까. 그리고 그때 거기서 같이 일했던 애들이 어떤 꼴이 되는지를 봤으니까. 미국 같으면 옆에 있는 데 망했으면 그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해서 가거든요. 700여. 근데 우리는 제가 한번 망해봤더니 그 한 3대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게, 그게 일단 정신적으로 회복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학습했으니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자금, 일자리 창출기금 아무리 어느 정도 뭐 수십조를 갖다 박아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니콘 기업들로 이제 바뀌고 그 기업들이 뭐 100개 이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일자리를 하려면 지금 아마 유니콘 기업 100개 나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몇 분의 유니콘 기업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니콘 하나가 채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00명 정도 돼요. 100개면 어떻게 돼? 2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적당한 일자리가 생겨요. 그게 딱 100개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의 일자리 부족분하고 딱 맞아요. 지금 일자리가 지금 대졸 사원들이 부족한 일자리가 몇 개냐면 2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거 좀 도형 설명을 했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든가 틀렸다라든지 뭐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내 유보금을 누군가가 다시 더불어 한다는 게 그 아,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누구입니까? 주시겠습니까? 사내 유보금이 폐지됐잖아요. 네네네. 누군가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요? 아, 우선 뭐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냥 현상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폐지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만들어 놓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장을 하는 곳이 똑같은 곳이라는 거죠. 폐지를 했던 당과 부활하려고 하는 당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유보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 즉 요번에 그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셨죠. 근데 뉴스에는 크게 안 나왔는데 숨겨져 있는 얘기는 이제 M&A 딜 쉽게 할 수 있게 해줄게, 투자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지금 M&A 딜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만 탄다면 100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억짜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50억, 500억이 된다? 괜찮지 않으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대기업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땅을 사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아요. 땅 사서 지금 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을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기도 하죠. 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즉 네이버 같은 회사를 100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창업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1등부터 10등까지 공무원을 하겠대요. 미국은 1등부터 10등이 창업을 한대요. 이해되시죠? 이런 분위기들을 바꿔야 되는데, 예, 일단 답변은 잘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하시는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가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사실 창업을 하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걸 우리 스스로 만든 게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용산에서 PC를 산 거 기억하세요? 예, 한 200만 원짜리 PC를 샀습니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줬죠. 보통 20억짜리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깔리더라고요. 맞나요? 예, 근데 잠깐 외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면요 1억짜리 서버를 줘요. 이 말은 뭐냐면 지적 자산 가치에 대한 적합한 가격과 그리고 그러한 걸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됐죠?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를 줬어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줬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맙다. 다음번에 내가 술 한번 살게. 저 술 싫어하거든요. 밥 살게. 밥은 제 돈으로 먹는 게 더 낫거든요. 즉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가치에 대한 게 제대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우리보다 일자리 수가 10배 많아요.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예, 청구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지적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려받을 수 있다면 아마 창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실패를 10번 하고 100번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 창업을 할 겁니다. 우리 유능한 학생들이. 그런데 3대가 망하고 이 말도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면 불효자라고. 이런 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골드뱅크 1140명이 10억을 만들어서 자본을 댔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1140명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경험을 재투자했던 것, 그리고 지금 코넥스라는 시장이 만약에 기업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생긴다면 아마 유니콘 100개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재밌는 얘기를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 이 우리가 그 강남의 사교육이 안 망하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1990년대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80년대 졸업하신 분들이 그때 학생운동권들이었거든요. 시험이 안 되니까 다 그쪽 논술 교수로 많이 갔다고. 논설이나 사학교 뭐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그 학원의 대장들은 대개 학생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세죠. 그 사실 공무원은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 공무원이 뭐 세무 공무원이 똑똑해봐도 세금밖에 더 걷겠어요. 누가 가장 똑똑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가장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지금이 뭐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와 있으니까 존경받아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힘들어 죽겠죠. 일단은 천연이잖아, 천연. 제가 그 우리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일단 죽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벤처기업 하는 분들은 여기 CEO라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안 사잖아요. 내가 밥을 사야지. 근데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갖다 쓰라고 하는데 힘들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전부 다 말리고 나중에는 그런 경험도 저는 있었죠. 진짜 통장에 몇만 원이 없어서 진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있어 봤어요. 근데 어디서 빌릴 수도 없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자,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장해야 되고, 근데 더 좋은 건 그런 사람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분들이 벌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투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업가가 더 많은데,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자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이 벌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의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매출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매출이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 투자가 이익을 볼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과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쁘니까 미스코리아 된다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미스코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와 다른 논법이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성장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냐. 그 기업이 당연히 잘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너무 뻔한 얘기 하려고 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기업이 매출은 있어야죠. 매출도 있고 수익도 내야지. 그리고 수익도 내는 기업이 좋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쿠팡이 지금 작년에 6천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이걸 잘하는 일이다라고 보고 2조 6천억을 더 투자를 했을까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보는 눈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일수록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상장해야 돼요. 코넥스에 들어가든 코스닥에 들어가든 KSM에 들어가든 시장 속에서 내 가치가 증명돼야 돼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들어가면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는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라고. 그건 언제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 그 농사 짓는 내지는 그 주막하는 정도의 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동인도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 동인도 회사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벌써 그게 나온 지가, 주식회사가 나온 지가 언제냐면 벌써 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50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가 내가 한 500년 전쯤에 사고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투자자를 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아요. 나한테도 좋고 투자자들한테도 좋고 시장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 나 혼자 살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또 궁금한 얘기들 혹시 없나요? 다른 전 대표님이 오셨나? 궁금한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오늘 토론했으면 좋겠는 얘기. 네. 네. 그 얘기들을 이제 한 마무리하실- 5분쯤 하고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한 얘기 공조 대표님 할 얘기 있어 김조 대표님. 있어요? 내용 너무 좋았고요. 아, 재밌게 잘 들었고. 저도 작년에 그 정식 투자 개인 투자를 받고 서울 올라와서 그런 일은 있었어요. 투자자가 좀 더 깊게 관여하고 저랑 같이 이제 같이 경영을 할 케이스인데 모든 이제 현금이나 이제 인프라 투자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그 이제 모든 그러니까 자본을 다 내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 붙였어요.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고 이제 나뉘어지는 결과가 됐죠. 따로따로 지금 12월 달에 이제 종료하고 제가 여의도로 왔는데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자기 어떤 의견을 내가 돈을 내니 이런 것들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주주가 다수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주주나 한 사람의 투자자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익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번 예를 들면 좀 되게 쉬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당선이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나는 당선이 되고 당은 표를 잃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이 좋아지는 거를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지만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당선되는 선택을 하죠. 아마 지금 김진태 의원이 이 얘기 나중에 빼주세요. 선편집에서. 민감한 거는 안 하시죠. 아마 누군가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발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쪽 선거가 그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분이 왜 열심히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당선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거하고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이익 아니냐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현명할 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를 다수로 쪼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속에 있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내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의 그 판도가 넓어지고 또 열심히 올라가라고 열심히 노력해요.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그렇게 영업이 될 뿐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과점주주다 라고 하면 언제나 부딪히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업의 폐해를 얘기하면 동업은 언제나 깨져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맨날 해서 깨지는데 이게 문제인데 깨져요. 왜 깨질까요? 서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그냥 묻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묻고 가는 게 모든 면에서 낫고 훨씬 더 이유를 위해서 좋지만 근데 눈앞에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초기에서는 계약을 잘해야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오너가 계약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울이 없어. 그럼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거에 개입하면 그냥 하지 말라 해야죠. 네가 해라 이래야지.
근데 여전히 투자자가 있다는 것들이 좋은 면은 그런 거죠. 그런 이게 다수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득 논리 이런 것도 좀 배우긴 해야 되고 CEO가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고 오늘 없으면 이걸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저기 마이크 이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 녹화가 돼서 음성이 들어가서. 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기업이 크려면 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90년대 IT가 있었고 00년대 중국이 있었고 2010년대 이후에 모바일 산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류에 올랐던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2020년대 인도가 아닐까 해서 뭐 그렇게 나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대 산업의 가장 큰 핫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가장 큰 흐름이 뭔지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거는 근데 보는 눈에 따라 달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르죠. 지역을 볼 거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라고 세계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계 흐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계 흐름 속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그런 어느 시장을 볼 거냐도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인도나 중국은 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그거는 굉장히 타당한 전략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도 있겠죠. 남아있는 나라들을 뭐 그런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경제 흐름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팁은 인구예요. 인구를 못 벗어나요. 인구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다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상권을 보는 것처럼 이게 자영업 어디 시장을 볼 때 상권을 보는 것처럼 그 기업을 사업을 결정할 때 뭐가 좋냐면 인구를 보고 인구의 구조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가장 성장률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엔 20대 30대 비율이 제일 높아요. 피라미드로 적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 나이 때 통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가 좀 많겠어요. 일단 아이 교육, 유아용품, 결혼 시장, 뭐 이런 게 굉장히 뜨겠죠. 게임. 아직 그 노인 시장은 아직 빠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지금 아주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런 들이 돼 있으면 이제 정해지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겠어요. 인구라는 거를 보러 인구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요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가치 욕구 좀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저한테 굳이 찍으라고 하면 몇 가지를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몇 가지. 하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지금 같은 경우에 에너지 추세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를 저는 제 베팅은 에너지를 줄이는 쪽에 사용을 줄이고 하는 쪽에 저라면 베팅을 하겠다라는 쪽이고 뭐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만드는 쪽에 베팅하는 분도 있겠죠. 핵융합이니 뭐 이런 쪽으로 베팅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물갖고 저한테 온 저 사업 아이디어 굉장히 한 4,000개, 5,000개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 지금도 나오다는 20년 전에 나오고 지금도 나오다는 사기가 물 갖고 전기 만든다는 사기 있어요. 물에서 그냥 물 만들면 자동차가 한다 뭐 이런 그런 요즘도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있겠고 또 저는 지금의 인구 시장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 펫 시장이에요. 애완동물 뭐 이런 쪽의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주목하는 게 문화
앞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이쪽 말고요. 그러니까 문화 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뭔가 새로운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속에서 그 삶의 질로 자연하고 인간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것들이 저 관심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은 다음번에 한번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이 너무 좋아서요. 막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떤 쪽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인도 진출해서 현재는 개발 아웃소싱 진행하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개발자 인천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국내 지역의 인도 진출 컨설팅 업체로 확장을 하려고 아직 기획 중에 있어요. 개발 아웃소싱이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맞습니다. 맞으시죠? 아, 예. 그래서 우리 그 질문하신 선생님의 그 사업 영역부터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저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이 기술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빨리 구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죠? 무엇으로 운행되고 있죠? 엔진, 내연기관이죠. 근데 요즘에 에너지로 잠깐만 보면 무엇이 지금 그걸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전기, 수소. 예, 맞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요. 정비를 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정비하죠.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그걸 정비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겠죠. 맞죠? 예. 그런데 실제 기존에 정비하듯이 정비를 하면요. 감전으로 죽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IT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에너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엉뚱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 선배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공포 마케팅.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공포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이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바뀌었죠? 사고 때문에 바뀌었죠. 세월호. 예. 어느 순간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예산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확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또한 기술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이 있는 건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다루다 보면 우리 사업에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특허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어떠한 그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때 외부에서 증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분위기만 좋다면 대표님들이 좋은 가격으로 그 사업을 매각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보니까 젊으셔서 그러는데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모르시죠? 그럼 그 사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자기 거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될 때는 그런 부분들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더 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원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인구가 그 답이다. 인적 자원의 힘으로 무언가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답변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술 말고요. 좀 서비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한 거. 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인도 저는 아주 좋죠. 그 어떤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뽀찌를 싫어해요.
중간에 뽀찌를 받는 구조가 빼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뽀찌가 많이 거치면 거치는 게 뭔지 이 구조화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하고 고민하면 사업도 재밌게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막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8시 반이네. 배도 고프고 막 이럴 텐데 이제 당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요. 또 여러 차례 만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식의 진지한 얘기를 또 나눠보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달도 3월 18일입니다. 이 장소에 할지 다른 장소 할지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얘기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식견들을 가지신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고요. 3월 18일 날 똑같은 시간에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깊이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일 금요일은 또 스타트업 어벤져스라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 국가안보 보좌관 하던 나종일 교수가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본인은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7일 날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쪽의 분야에서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니 좀 우리의 인사이트를 좀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